하면서 10장이 더 들어간 걸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고요. 서신동 재투표소는 당일투표입니다. 이 투표지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시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투표지가 뭐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색깔이 다르네. 이거요? 예, 그 중에서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른데요, 색깔이? 생명 아니시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예, 이 연두색하고 흰색하고 모형입니다만은 색깔이 완전 다른 투표지가 나왔다는 실물하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이제 저 미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사전투표지입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이고요. 요게 당일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지 안에 요 당일투표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 찾겠습니까? 개표하면서요? 있죠.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천상동 관내 사전투표를 새벽 2시쯤에 이제 개표를 했는데요. 이 10장이 더 나온 걸 확인을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개표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집계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 투표소에서는 몇 명가 이제 정당별로 득표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거를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7시 19분에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거를 입력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0장이 더 나온 건 아주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원인을 찾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는데, 이제 7시 19분이 돼가지고서는 개표를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종료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10장이 더 나온 상태로 그 개표 상황표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개표가 이제 끝나거나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됐는데요. 이 10장이 더 나온 이 현상에 대해 갖고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삼천상동 관내 사전투표지에 이 당일 투표지가 10장이 더 들어가서 나온 거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에 혹시 뭔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 분리기라든지 이런 개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도 부정선거가 많다고 주장을 해서 선관위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하기 위해 5월 28일 날 개표 시연회 이런 걸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서열로 보면 위아래로 5번째 정도 되는 선거국장이라는 사람도 이 삼천삼동에서 10장이 더 나온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이 관내 사전투표지에 이 당일투표지 10장이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서열 5번째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연수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완산구 선관위의 사무국장이라는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당해갖고 법정에 와서 진술을 했는데, 개표장에서 삼천삼동 관내사전 투표지 안에 이 당일 투표지 10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자기가 개표장에서 확인을 했으면은 2020년 5월 달부터 이거가 그냥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정된다라고 말을 선관위 서열 5번째 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2023년에 위증을 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삼천삼동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대법원의 연수구 소송에서도 이런 것도 다 증거로 제출됐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삼천삼동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언급했다라는 오히려 태클을 걸릴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4.15 총선의 가장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있어서 말을 않고 있었는데 이제 12월 초부터 갖고 이제 선관위를 공격을 할 겁니다. 이번 4.10 총선에 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요게 관외 사전 투표이고 관외 사전 투표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당연히 투표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외 사전 투표 이 겉에 라벨을 보면은 이 관외 사전 봉투가 어느 선관위로 배송돼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여기 써 있습니다. 이 투표지가 이제 세종시 특별선관위로 이제 배송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선관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황이지만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로 간 이 우편 봉투가 세종시 개표장에서 개표를 했는데 이 봉투의 라벨은 세종시예요. 그러면 이 봉투 안에는 어떤 투표지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세종시 선거구에 해당되는 투표지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봉투 안에 대전시 중구 선거구에 투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혹시 추측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저처럼 이런 이제 투표 상황이라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 내가 선거하러 가가지고 세종시 그러니까 대전 중구에 그 선거하러 가가지고 내가 저기 이제 실제로 발급받은 정상적인 투표지는 몰래 숨겨서 집어넣고 가짜 투표지를 이 봉투 안에다 넣어가지고 세종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가짜 투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요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위조를 할 때 한두 장 하는 거가 아니고 어디선가 대량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선거구에 투표지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봉투하고 투표지하고를 잘 매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실수. 이게 이제 4.10 총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4.15 총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이제 불행하게도 2024년 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송용 봉투 자체는 세종시 건데 이 안에 있는 투표지가 세종시 게 아닌 이러한 형태의 투표지가 전국적으로 11군데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1군데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뭐 한 군데라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진짜 저같이 뭐 이렇게 공명심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1군데에서 그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인이 했을 수도 없다는 얘기. 결국은 이 봉투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다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일단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경로로 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해서 고소 고발로 이렇게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